마지막 강좌입니다. 파이썬 전체에서 마지막 강좌가 아니고요. 요 왕초보 시리즈 0장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29번째 장입니다. 그러니까 총 30강좌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왕초보 딱지를 떼어내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 할 거냐면요. 모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한번 짧게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또 강좌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로 보겠습니다. 모듈 만들 거 제가 코드를 미리 작성을 해놨습니다.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제가 작성을 해놓은 걸 같이 보도록 하죠. 3개를 만들었어요. 함수를. 우리가 프로그램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입력, 출력, 처리죠. 결과적으로. 다르게 보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프로그래밍인데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면 데이터를 컴퓨터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죠. 우린 그거를 입력이라고 하죠. 그 입력을 처리할 부분을 제가 in이라고 하는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리스트와 처리할 개수를 인수로 받아서 입력받습니다. 폭문을 통해서 입력받은 다음에 계속 그 리스트에다가 append 하고 있는 함수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 함수가 하는 일보다는 모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불러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이거 내용을 더 제가 자세하게 할 겁니다. 오늘은 얘네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맛보기로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가 출력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를 할 거냐면 in에서 입력받고 out에서 출력할 거고 그 다음에 sum이라고 하는 거에서 리스트에 들어있는 거를 전체 총합을 구할 겁니다. 총합을 구한다 입니다. 그래서 3개의 함수로 이렇게 지금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3개의 함수로 만들어 놨고 한번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시켰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쟤네들을 쓰려면 A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짧게. 그 다음에 내가 처리할 개수를 갖는데 N은 자 일단 3이라고 하죠. 내가 그러면 처리할 개수를 하나를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바로 합니다. in 한 다음에 A와 3을 인수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3개를 입력받는 게 되죠. 자, 30, 20, 40 이렇게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보냐면 이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A와 N을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그럼 출력이 되죠. 아까 제가 여기다가 3이라고 쓰지 않고 N이라고 써야 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처리가 되는 함수인 sum을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A와 N을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30, 20, 30 총합은 90 이렇게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언제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면 이 파일을 이제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저장합니다. Save as 한 다음에 저는 그냥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My phone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My phone 파일 확장자는 자동으로 py가 붙습니다.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의 이름은 my phone이 됐습니다. 맞죠? my phone이 됐고요. 이거를 이제 불러내겠습니다. 자,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열어서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답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자, my pro 합니다. my pro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수를 입력을 받겠습니다. num은 integer put 한 다음에 처리할 데이터 수 이렇게 입력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입력을 받았겠죠. 그 다음에 리스트를 하나 여기서 만들게요. A라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in 호출합니다. in A와 num을 넘겨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out 호출합니다. A와 num을 넘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합을 구합니다. sum을 호출하면 되겠죠. A와 num을 넘겨서 sum을 이렇게 구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실행이 되는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시죠? 처리할 데이터 수 2개.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요? name 에러가 났죠. in is not defined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in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얘가 in이라고 하는 함수를 내가 호출을 했는데 in을 지금 모르는 겁니다. 어떤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파일이 2개인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에서 함수를 3개를 정의를 해놨죠. 근데 이 함수를 좀 가져다 쓰고 있는 파일은 이거잖아요. 이게 서로 다른 겁니다. 맞죠? 서로 좀 달라요. myphone.py라고 하는 파일에 함수를 정의를 해놨고 mypro.py라는 파일에서 불러다 쓰려고 했는데 이걸 서로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from 읽어와라 my phone에 가면 import 하세요. import 세 개 있죠? in 그 다음에 out 그 다음에 som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 모듈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앞으로 여러분이 프로그램 해 가시다 보면 다른 사람이 짜놓은 프로그램을 보면 이 문장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활용하는 겁니다. 이제 됐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F5를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데 이제 아까는 name in을 몰랐는데 이제 아는지 해볼까요? 자, 3개 하겠습니다. 예, 이제 되죠? 자, 10, 20, 30 제가 3개를 입력을 했더니 여기에 in이라고 하는 함수가 처리가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out이라는 함수가 처리가 됐겠죠?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쩔 때 쓰는 거냐면 우리가 함수를 쭉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함수의 마지막 단계예요.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필요한 함수들만 어디다 한 군데다가 쭉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그래 놓고 필요한 것들만 불러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해가 되셨죠? 요 내용은 지금 이제 처음 보셔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거 그대로 코드 작성을 해서 이름 정해 놓으시고 파일 이름 정해 놓으시고 그 파일 이름을 그대로 from 그 다음에 myphone 그 파일 이름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import 하신 다음에 뒤에다가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함수 이름을 써주시면 그대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9개 강좌 오늘까지 하면 이제 30개 강좌잖아요. 이제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보통 1번부터 붙이지 않고 0부터 붙였냐면 우리 그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넘버링을 할 때 0부터 하는 게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00이라고 했고요. 29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이 지금 29번째 강좌인 거죠. 자, 제일 처음 강좌에서 우리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를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실수 다루었어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처리를 했었고 문자열과 관련된 함수들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앞에 거 다 건너뛰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적 있죠. 다른 거 공부를 할 때요. 처음에 거 보고 중간쯤 보다가 맨 마지막에 궁금하니까 이 강좌부터 지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목록을 넣고 필요하신 것만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부족하다 싶으신 것만 먼저 보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정주행 하셔서 0번부터 가셔서 빠르게 이걸 전체를 한번 쭉 보시면 빠르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출력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결국 input, 그 다음에 print 함수 공부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뭘 할 수 있었냐면 파일을 다룰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는 내용은 좀 더 있지만 파일은 간단하게 우리가 입력, 출력을 해봤습니다. 파일을 가지고. 다음으로 7번째 강좌에서 true, false를 다루는 참, 거짓을 다루는 불리한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8번째, 9번째 강좌를 나누어서 67개의 내장 함수, built-in 펑션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나누어 봤고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봤고요.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뉴얼을 보면서 찾아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아서 처리하는 것, 데이터를 하나, 2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게 4개가 있었어요. 네, 리스트, 튜플, 그 다음에 set, 그 다음에 딕셔너리 사전까지.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배열과 가장 비슷한 게 리스트였어요. 그 다음에 바꿀 수 없는 리스트, 변경 불가능한 리스트, 이게 튜플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의 개념, 그 다음에 중복은 허용해주지 않는 것, 집합 셋이었어요. 다음으로 사전형, 키와 밸류로 이루어졌었죠. 예, 그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키값과 밸류가, 키와 밸류가 쌍으로 이루어진 것, 우리는 사전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강에 와서 드디어 제의문으로 넘어왔어요. 반복문 중에서도 첫 번째 포문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while문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조건문에서 여기서는 do while문 없다고 했습니다. do while문 없습니다. 파이썬에는. 그 다음에 조건문에서 if, if else, 다중 if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switch case문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네요. 그 다음에 continue break문은 있습니다. 네, continue break문은 있고요. 그 다음에 없는 프로그램 언어도 있죠. go to 문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토탈 통틀어서 어떤 종합 예제를 만들어서
코딩을 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조건문과 연산자를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정수, 실수, 문자열, 그 다음에 리스트, 튜플 이런 게 이제 데이터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쉽게 말해서 요리를 할 때 양념과 같은 거죠. 연장, 도구 이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자, 요리를 하려면 뭐 도마, 뭐 냄비, 식칼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료가 음식 재료가 데이터에 해당한다면 포문, 와일문, 그 다음에 연산자 이런 게 뭐가 되겠어요? 예, 칼, 도마 이런 도구가 되겠죠. 요리를 하기 위한 도구. 그러니까 if문과 조건문과 연산자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를 해가는 겁니다. 우리는 연산자 순서가 있었어요. 우선순위. 똑같은 연산자라고 하더라도 순서를 바꿔놓으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어떤 건지 비교해봤습니다. 따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 연산에 대해서도 봤고요. 비트 연산 자세한 거는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거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핵심만 딱 말씀을 드렸어요. SQLite 3라고 하는 모듈이 이미 파이썬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볍고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DB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걸로 프로그램까지 연결은 안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돼서 좀 더 고급적인 얘기를 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향해 가는 거죠. 이제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우리가 이제 직접 함수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거 일단 만들어 봤죠. 그 다음에 함수에서 중요한 거 선언, 호출, 리턴 값, 그 다음에 인수, 영어로는 아규먼트,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영어로는 파라메타, 이거에 대한 개념적인 거를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인수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이걸 가변 인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변 인수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수를 호출을 할 때 미리 옆에다가 적어줄 수 있는 거, 키워드 인수, 사전 인수도 공부를 했습니다. 딕셔너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다음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 안에 함수 내에서만 사용되는 변수를 지역 변수, 프로그램 전체에 그 파일 전체에 통용되는 것을 우리는 전역 변수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람다 함수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람다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름 없는 함수, 일회성 함수. 예전 프로그램들에서는 없는 개념이었는데 요즘 프로그램들은 다 람다 함수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딱 한 번만 만들어서 사용하고 없어지게 하는 함수, 그걸 우리는 람다 함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컴프리헨슨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쉽게 우리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었어요. 리스트로 만들고 투플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맵과 필터 함수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29번째 개수로는 30번째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전체 강좌, 그러니까 0장부터 지금 29번째 장까지 전체 다 합쳐도 시간을 다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요 정도 될 텐데 처음부터 파이썬 설치부터 여기까지 쭉 정주행을 해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걸음마 뗀 겁니다. 제가 책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있는 코드와 데이터 이런 것들은 카페에 제가 올려놨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네요. 매번 할 때마다 fancy.kr에 접속해서 오시면 데이터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볼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은 다른 분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주행해 오신 분들 잘 마치셨다면 축하드리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기초 강좌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처음에 하루에 하나씩 올려서 30강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그랬는데 약속을 지켜서 개인적으로도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이제 다른 강좌들 때문에 파이썬을 계속 이렇게 매일 또 하나씩 올리기는 일단은 쉽지는 않습니다. 혹시 필요하시거나 참 궁금하신 게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소감도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쭉 따라하면서 어땠는지, 속도라든가 난이도라든가 이런 거 궁금한 게 있었는지 어쩌는지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앞으로 강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다른 강좌들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강의가 있다면 순서대로 이미 사실 몇 개는 정해놨고요. 그대로 강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마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른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